안녕하세요. 대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덕산 네오룩스고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주요 고객사로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덕산 네오룩스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갤럭시 S24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삼성에서 갤럭시 24를 냈을 때 이제 23년도 목표 물량은 이제 3,300만 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갤럭시 S24에 대한 예판이 이제 120만 대 육박을 하게 되면서 올해 이런 갤럭시 S24가 이런 3,600만 대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원래 목표로 잡았던 물량보다 300만 대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덕산 네록스가 소재 업체로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덕산 네록스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4에서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아이패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패드는 원래 기존 출시가 이제 1000만 대였다라는 거죠. 1000만 대. 근데 1000만 대를 이제 출하할 예정이었고, 거기서 패널 공급사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보다 이제 적은 물량을 가지게 되면서 40%의 물량을 가지게 됐고, 이제 40만 대에 대한 패널 공급을 이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 출하량이 조금 조정이 됐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애플 차기 아이패드 프로 OLED 패널 주문량이 이제 30% 정도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애플이 차기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되는 OLED 패널 주문량을 대폭 축소했다. 그런 초기 주문량을 이제 30% 줄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가 30%고 이제 2에서 30%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결국에 2에서 30%를 줄이다 보니까 최근 주문량이 700만 대에서 800만 대로 조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200만 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받은 물량도 줄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 디플 아이패드에 OLED 패널 390만 대 공급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출시 예정인 신형 아이패드 시리즈의 6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390만 대를 납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7일 날 이제 뭐 패널 양산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뭐 양산이 들어갔으니까 덕산 네록스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물량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겠죠.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패널 물량에서 400만 대를 받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한 390만 대 수준으로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물량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원래 이제 600만 대, 이제 1000만 대 중에서 40만 대, 40%를 가져갔으니까 400만 대 물량이고, 그 나머지 600만 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가져가는 거였잖아요. 그럴 때 피해는 기존에서 600만 대에서 400만 대로 줄은 LG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관련사가 피해를 보는 거지, 실제로 이제 삼성은 400만 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은 아니다. LG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뭐 물량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까 덕산 네록스도 이런 아이패드형 물량에서는 엄청나게 큰 손해는 입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별 피해는 없다 이런 거 둘째 치고, 지금 현재 이런 OLED 아이패드가 24년에는 IT OLED 시대를 이끄는 이제 산업이었는데, 물량이 조금 줄어들어서 IT OLED가 생각보다 이제 시장 가능성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애플이 이런 OLED 아이패드를 통해서 현재 OLED 시장이 얼마나 통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다. 시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냥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시장이 잘 됐을 때 더 나아가면 아이패드 말고도 뭐 미니 시리즈, 뭐 맥북, 태블릿 이런 것들에도 OLED를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정리하자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상인 덕산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지 않을 만한 상황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건 썬네옥스는 이제 살짝 행보를 많이 했죠. 결국에 이런 가격대로 보게 된다면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대충 잡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흐름 상황이 3만 9천 원 부근에서 이제 한 4만 7천 원, 8천 원 부근에서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다. 근데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다 보니까는 여기서 기대만한 상황은 여기서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이런 4만 8천 원 부근까지 올라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다르죠. 현재 상황과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은 왜 다르냐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60평선이 이제 조금 완만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단기평들이 조금 하락은 했지만 추세선 60평선이 상승했던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추세선이 이제 조금 하방으로 향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더 반등을 못했던 상황이고 이 상황이 여기서도 지속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 평선들이 하락을 했고 행보하던 60평선의 기울기가 점점 이제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등이 와도 추가적인 이런 반등이 먼저 오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여기서 반등이 왔을 때 이제 이 미들선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네요. 이제 이 구간 안에서 그냥 중간 부분 정도인 이제 4만 4천 원 부분에서는 조금 눌림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반등이 오게 되려면 여기서 눌리고 한 두 개, 세 개 바닥은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해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어떤 상승에 대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덕산 네이록스는 현재 39,000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덕산 네이룩스 같은 경우는 OLED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수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실제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주가도 같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 네이룩스에 대한 이슈와 차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내용과 주가의 변동 사항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